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냉랭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경북도가 지난 3일 독도새우 20만 마리를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 해역에 방류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방류된 독도새우 20만 마리는 일본의 독도 시비에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7일 그동안 일본 측은 독도새우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독도새우는 독도의 시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킬러 콘텐츠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죠. 독도새우가 일본의 억지 주장을 타파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된 것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 때부터인데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는 독도새우 요리가 올라왔고 일본 정부는 독도새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왜 만찬 요리에 독도새우를 올린 것이냐고 비판하였고 만찬이 한국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듣지 않았고 우리의 영토 독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인데요. 독도새우는 독도 인근에서 잡히는 도화새우와 닭새우, 꽃새우 등 3종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번에 방류한 20만 마리는 몸길이 3cm 미만의 도화새우인데요. 독도새우는 크기에 따라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상, 마리당 가격이 2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도 하는 고급 수산물입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은 최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취소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악화되는 도쿄올림픽 여론의 개최 취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죠. 하지만 자신은 주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 결산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요. 그러나 개최 여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말하였죠. 스가 총리는 대회 중지나 연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주최자가 아니다. 도쿄도나 조직위원회 등이 최종 결정을 진행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올림픽 유치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주최자인 도쿄도 등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에 정권이 도쿄올림픽 개최로 결론을 짓고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지율이 더욱 하락될 것이라고 말하였죠. 이날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비율은 37%로 지난해 9월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도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점점 냉랭해져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은 이번 주 영국 호널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지칠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이 현재로서는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하였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칠 정상회담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한국, 일본과 3자 간 회담을 예정하는 것은 없지만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코널에서 실제로는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말하였죠. 이번 지칠 정상회의는 오는 10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개최되고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일본 외에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 정상도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칠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에서 모이는 한미일 정상들이 따로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인데요. 이는 지칠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2017년 9월이 마지막으로 이번 지칠 정상회담을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3년 9개월 만인데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 복원을 주요 외교 전략으로 앞세우며 중국 견제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죠.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완전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최근 G7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죠. 지난달 21일 교도통신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국이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는데요. 한편 나토 사무국장 역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4개 국가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중국을 겨냥하여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4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4개국은 최근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를 향해 협력 강화를 당부하기도 한 나라들입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죠. 이날 회담은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율 등의 준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첨단 군사력에 투자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홍콩과 소수민족 탄압, 이웃국가 억압, 대만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였죠. 그는 이어 우리는 규칙에 기초하여 국제 질서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죠. 또한 이 문제가 나토 정상회의 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나토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블링컨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 화상회의 때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